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지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사계절이 있다면 은퇴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와 같습니다. 치열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인생의 후반전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삶 전체를 아우르는 노후 준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통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흔히 돈 문제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는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대한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기승전 몸입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가졌더라도 내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면 그 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질병 앞에 놓이면 돈은 종종 무력해지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세, 120세를 살아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길고 긴 여정을 버텨줄 건강한 몸이야말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자 가장 근본적인 자산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돈, 즉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대부분 은퇴로 인해 고정 수입은 끊기고 모아둔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희박해집니다. 반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 같은 변수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온전히 부양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나 졸혼 등으로 인해 자산이 분산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줄어드는 수입과 늘어나는 변수 속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가장 깊이 파고드는 것은 바로 고독이라는 감정입니다. 마치 텅 빈 벌판에 맨몸으로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이 고독의 칼바람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외투가 되어줍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부터 시작해 가족, 그리고 세상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건강, 돈, 관계, 이 세 가지 기둥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살만하다, 참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몇 가지 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 착각들은 평온해야 할 노후를 흔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 몸은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라는 맹신입니다. 우리 몸은 가장 든든한 안식처인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어제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몸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건강에 대한 과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괜찮다는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집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집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거주지가 될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안전한 자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지만 내릴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낡고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각종 세금과 유지비도 계속 지출됩니다. 무엇보다 집은 매달 우리에게 따박따박 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은퇴 전 월급 30만 원과 수입이 끊긴 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30만 원은 그 가치와 심리적 안정감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집이라는 부동자산 외에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연금과 같은 예비 자산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주택연금까지 4층 연금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만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인프라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나를 돌봐주는 시대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를 도울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라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노년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던 이유는 60세를 넘기기 어려웠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2024년에만 100세가 되어 나라에서 드리는 지팡이인 청려장을 받으신 분이 2658명에 이릅니다. 우리 대부분이 100세까지 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에 완결이 없고 돈 문제에 변수가 계속 생기며 관계의 어려움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상 완벽하게 끝난 노후 준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꾸준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예상되는 지출에 맞춰 재정 계획을 짜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디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에서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떠난 빈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비가 부담되거나 나이 들어 살기에 불편한 점이 생긴다면 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를 원하는 분, 자연 속의 고즈넉한 삶을 꿈꾸는 분,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많은 곳을 찾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저는 백화점 근처를 추천합니다. 백화점은 문화센터, 맛집, 쇼핑, 편리한 교통 등 모든 인프라가 집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동선 안에서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복지관 근처로 이사하시라고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복지관은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십, 수백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양사가 관리하는 맛있는 점심을
단돈 몇천 원에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이나 저렴한 이발소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울 때 병원에 동행해주는 등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사를 할 때 집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좋은 이웃은 심리적, 실질적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는 운동시설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혹은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운동기구들이 가까이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의원입니다. 특히 내과, 예과 등 기본적인 진료를 다 봐주는 가정의학과 의원 한 곳을 정해두고 꾸준히 다니며 주치의처럼 건강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약국의 약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건강관리에 큰 지혜가 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쉬어보거나 놀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놀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놀라고 하면 그것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내 인생의 계획표를 스스로 짜야 할 때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그분 나름의 하루 일과를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루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만난 한 73세 어르신과 함께 일주일 시간표를 빽빽하게 짠 적이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5개 등록, 자원봉사,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등산.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기쁨, 남을 돕는 감격,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을 느끼며 우울할 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로소 나라는 세계의 첫 번째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초등학생 때 방학 계획표를 짜던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계획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깊이 빠져들어 무아지경의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뭘 좋아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아무거나 시작해보세요. 서예든, 수예든, 댄스든, 옷수선이든 직접 그 세계에 발을 들여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독서라는 취미를 꼭 권해드립니다.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책 한 권을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딱 10쪽만 읽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하나만이라도 수첩에 적어와 한 주 동안 되새겨보세요. 2달도 안 되어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뒤처진다는 느낌 대신 지적인 즐거움으로 하루하루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가장 피해야 할 시간 보내기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 즉 쇼츠를 무의미하게 넘겨보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재미는 있지만 자극적인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우리 뇌는 아무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쳐갑니다. 소위 뇌 썩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눈 건강은 나빠지고 곁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관찰해보세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신발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삶의 흔적을 엿보는 것은 그 어떤 쇼츠보다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해 보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입니다. 특히 자식 자랑, 돈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관계를 깨뜨리는 이간질, 그리고 가르치려 들고 사사건건 비판하는 지적질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로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어른다운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볼 줄 알고 직설적인 말보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며 조급함 대신 기다림의 미덕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값진 열매일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와 허무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을 만끽하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십시오. 60세 이후야말로 진정한 카르페 디엠, 즉 오늘을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남은 날들이 늘 평안과 기쁨으로 그리고 새로운 발견의 설렘으로 가득하기.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지혜,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사계절이 있다면 은퇴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와 같습니다. 치열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인생의 후반전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삶 전체를 아우르는 노후 준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통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흔히 돈 문제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는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대한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기승전 몸입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가졌더라도 내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면 그 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질병 앞에 놓이면 돈은 종종 무력해지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세, 120세를 살아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길고 긴 여정을 버텨줄 건강한 몸이야말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자 가장 근본적인 자산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돈, 즉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대부분 은퇴로 인해 고정 수입은 끊기고 모아둔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희박해집니다. 반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 같은 변수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온전히 부양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나 졸혼 등으로 인해 자산이 분산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줄어드는 수입과 늘어나는 변수 속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가장 깊이 파고드는 것은 바로 고독이라는 감정입니다. 마치 텅 빈 벌판에 맨몸으로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이 고독의 칼바람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외투가 되어줍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부터 시작해 가족, 그리고 세상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건강, 돈, 관계, 이 세 가지 기둥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살만하다, 참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몇 가지 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 착각들은 평온해야 할 노후를 흔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 몸은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라는 맹신입니다. 우리 몸은 가장 든든한 안식처인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어제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몸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건강에 대한 과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괜찮다는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집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집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거주지가 될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안전한 자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지만 내릴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낡고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각종 세금과 유지비도 계속 지출됩니다. 무엇보다 집은 매달 우리에게 따박따박 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은퇴 전 월급 30만 원과 수입이 끊긴 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30만 원은 그 가치와 심리적 안정감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집이라는 부동자산 외에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연금과 같은 예비 자산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주택연금까지 4층 연금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만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인프라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나를 돌봐주는 시대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를 도울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라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노년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던 이유는 60세를 넘기기 어려웠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2024년에만 100세가 되어 나라에서 드리는 지팡이인 청려장을 받으신 분이 2658명에 이릅니다. 우리 대부분이 100세까지 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에 완결이 없고 돈 문제에 변수가 계속 생기며
관계의 어려움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상 완벽하게 끝난 노후 준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꾸준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예상되는 지출에 맞춰 재정 계획을 짜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디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에서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떠난 빈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비가 부담되거나 나이 들어 살기에 불편한 점이 생긴다면 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를 원하는 분, 자연 속의 고즈넉한 삶을 꿈꾸는 분,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많은 곳을 찾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저는 백화점 근처를 추천합니다. 백화점은 문화센터, 맛집, 쇼핑, 편리한 교통 등 모든 인프라가 집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동선 안에서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복지관 근처로 이사하시라고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복지관은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십, 수백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양사가 관리하는 맛있는 점심을 단돈 몇천 원에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이나 저렴한 이발소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울 때 병원에 동행해주는 등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사를 할 때 집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좋은 이웃은 심리적, 실질적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는 운동시설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혹은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운동기구들이 가까이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의원입니다. 특히 내과, 예과 등 기본적인 진료를 다 봐주는 가정의학과 의원 한 곳을 정해두고 꾸준히 다니며 주치의처럼 건강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약국의 약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건강관리에 큰 지혜가 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쉬어보거나 놀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놀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놀라고 하면 그것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내 인생의 계획표를 스스로 짜야 할 때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그분 나름의 하루 일과를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루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만난 한 73세 어르신과 함께 일주일 시간표를 빽빽하게 짠 적이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5개 등록, 자원봉사,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등산.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기쁨, 남을 돕는 감격,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을 느끼며 우울할 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로소 나라는 세계의 첫 번째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초등학생 때 방학 계획표를 짜던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계획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깊이 빠져들어 무아지경의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뭘 좋아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아무거나 시작해보세요. 서예든, 수예든, 댄스든, 옷수선이든 직접 그 세계에 발을 들여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독서라는 취미를 꼭 권해드립니다.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책 한 권을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딱 10쪽만 읽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하나만이라도 수첩에 적어와 한 주 동안 되새겨보세요. 2달도 안 되어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뒤처진다는 느낌 대신 지적인 즐거움으로 하루하루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가장 피해야 할 시간 보내기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 즉 쇼츠를 무의미하게 넘겨보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재미는 있지만 자극적인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우리 뇌는 아무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쳐갑니다. 소위 뇌 썩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눈 건강은 나빠지고 곁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관찰해보세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신발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삶의 흔적을 엿보는 것은 그 어떤 쇼츠보다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해 보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입니다. 특히 자식 자랑, 돈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관계를 깨뜨리는 이간질, 그리고 가르치려 들고 사사건건 비판하는 지적질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로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어른다운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볼 줄 알고 직설적인 말보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며 조급함 대신 기다림의 미덕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값진 열매일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와 허무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을 만끽하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십시오. 60세 이후야말로 진정한 카르페 디엠, 즉 오늘을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남은 날들이 늘 평안과 기쁨으로 그리고 새로운 발견의 설렘으로 가득하기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지혜,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사계절이 있다면 은퇴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와 같습니다. 치열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인생의 후반전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삶 전체를 아우르는 노후 준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통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흔히 돈 문제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는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대한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기승전 몸입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가졌더라도 내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면 그 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질병 앞에 놓이면 돈은 종종 무력해지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세, 120세를 살아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길고 긴 여정을 버텨줄 건강한 몸이야말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자 가장 근본적인 자산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돈, 즉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대부분 은퇴로 인해 고정 수입은 끊기고 모아둔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희박해집니다. 반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 같은 변수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온전히 부양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나 졸혼 등으로 인해 자산이 분산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줄어드는 수입과 늘어나는 변수 속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가장 깊이 파고드는 것은 바로 고독이라는 감정입니다. 마치 텅 빈 벌판에 맨몸으로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이 고독의 칼바람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외투가 되어줍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부터 시작해 가족, 그리고 세상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건강, 돈, 관계, 이 세 가지 기둥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살만하다, 참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몇 가지 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 착각들은 평온해야 할 노후를 흔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 몸은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라는 맹신입니다. 우리 몸은 가장 든든한 안식처인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어제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몸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건강에 대한 과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괜찮다는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집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집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거주지가 될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안전한 자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지만 내릴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낡고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각종 세금과 유지비도 계속 지출됩니다. 무엇보다 집은 매달 우리에게 따박따박 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은퇴 전 월급 30만 원과 수입이 끊긴 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30만 원은 그 가치와 심리적 안정감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집이라는 부동자산 외에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연금과 같은 예비 자산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주택연금까지 4층 연금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만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인프라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나를 돌봐주는 시대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를 도울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라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노년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던 이유는 60세를 넘기기 어려웠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2024년에만 100세가 되어 나라에서 드리는 지팡이인 청려장을 받으신 분이 2658명에 이릅니다. 우리 대부분이 100세까지 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에 완결이 없고 돈 문제에 변수가 계속 생기며 관계의 어려움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상 완벽하게 끝난 노후 준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꾸준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예상되는 지출에 맞춰 재정 계획을 짜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디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에서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에이징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떠난 빈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비가 부담되거나 나이 들어 살기에 불편한 점이 생긴다면 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한 인프라를 원하는 분, 자연 속의 고즈넉한 삶을 꿈꾸는 분,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많은 곳을 찾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저는 백화점 근처를 추천합니다. 백화점은 문화센터, 맛집, 쇼핑, 편리한 교통 등 모든 인프라가 집약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동선 안에서 삶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복지관 근처로 이사하시라고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복지관은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십, 수백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양사가 관리하는 맛있는 점심을 단돈 몇천 원에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이나 저렴한 이발소 같은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울 때 병원에 동행해주는 등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사를 할 때 집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좋은 이웃은 심리적, 실질적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는 운동시설입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혹은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운동기구들이 가까이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의원입니다. 특히 내과, 예과 등 기본적인 진료를 다 봐주는 가정의학과 의원 한 곳을 정해두고 꾸준히 다니며 주치의처럼 건강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약국의 약사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건강관리에 큰 지혜가 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쉬어보거나 놀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놀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놀라고 하면 그것은 고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내 인생의 계획표를 스스로 짜야 할 때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그분 나름의 하루 일과를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루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만난 한 73세 어르신과 함께 일주일 시간표를 빽빽하게 짠 적이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5개 등록, 자원봉사,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등산.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기쁨, 남을 돕는 감격,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을 느끼며 우울할 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비로소 나라는 세계의 첫 번째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초등학생 때 방학 계획표를 짜던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계획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깊이 빠져들어 무아지경의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뭘 좋아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아무거나 시작해보세요. 서예든, 수예든, 댄스든, 옷수선이든 직접 그 세계에 발을 들여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독서라는 취미를 꼭 권해드립니다.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책 한 권을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딱 10쪽만 읽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하나만이라도 수첩에 적어와 한 주 동안 되새겨보세요. 2달도 안 되어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뒤처진다는 느낌 대신 지적인 즐거움으로 하루하루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가장 피해야 할 시간 보내기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짧은 동영상, 즉 쇼츠를 무의미하게 넘겨보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재미는 있지만 자극적인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우리 뇌는 아무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지쳐갑니다. 소위 뇌 썩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눈 건강은 나빠지고 곁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단절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관찰해보세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신발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과 삶의 흔적을 엿보는 것은 그 어떤 쇼츠보다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해 보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입니다. 특히 자식 자랑, 돈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관계를 깨뜨리는 이간질, 그리고 가르치려 들고 사사건건 비판하는 지적질은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로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어른다운 역할을 해내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볼 줄 알고 직설적인 말보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며 조급함 대신 기다림의 미덕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값진 열매일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후회와 허무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보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을 만끽하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십시오. 60세 이후야말로 진정한 카르페 디엠, 즉 오늘을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남은 날들이 늘 평안과 기쁨으로 그리고 새로운 발견의 설렘으로 가득하기. 인생의 황혼을 준비하는 지혜,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사계절이 있다면 은퇴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와 같습니다. 치열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때이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을 느끼곤 합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인생의 후반전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삶 전체를 아우르는 노후 준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통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흔히 돈 문제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는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이라는 거대한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기승전 몸입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가졌더라도 내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면 그 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질병 앞에 놓이면 돈은 종종 무력해지곤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세, 120세를 살아갈지 모르는 이 시대에 길고 긴 여정을 버텨줄 건강한 몸이야말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자 가장 근본적인 자산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돈, 즉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대부분 은퇴로 인해 고정 수입은 끊기고 모아둔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희박해집니다. 반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 같은 변수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온전히 부양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나 졸혼 등으로 인해 자산이 분산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줄어드는 수입과 늘어나는 변수 속에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가장 깊이 파고드는 것은 바로 고독이라는 감정입니다. 마치 텅 빈 벌판에 맨몸으로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는 이 고독의 칼바람을 막아주는 가장 든든한 외투가 되어줍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부터 시작해 가족,
그리고 세상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건강, 돈, 관계. 이 세 가지 기둥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살만하다, 참 다행이다라고 안도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몇 가지 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 착각들은 평온해야 할 노후를 흔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 몸은 영원히 건강할 것이다라는 맹신입니다. 우리 몸은 가장 든든한 안식처인 동시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어제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몸의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에 건강에 대한 과신은 가장 경계해야 할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괜찮다는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집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집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거주지가 될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안전한 자산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지만 내릴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낡고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각종 세금과 유지비도 계속 지출됩니다. 무엇보다 집은 매달 우리에게 따박따박 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은퇴 전 월급 30만 원과 수입이 끊긴 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30만 원은 그 가치와 심리적 안정감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연금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집이라는 부동자산 외에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연금과 같은 예비 자산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주택연금까지 4층 연금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착각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만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회적 인프라 없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봇이 나를 돌봐주는 시대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를 도울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라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노년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치렀던 이유는 60세를 넘기기 어려웠기 때문이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2024년에만 100세가 되어 나라에서 드리는 지팡이인 청려장을 받으신 분이 2658명에 이릅니다. 우리 대부분이 100세까지 살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에 완결이 없고 돈 문제에 변수가 계속 생기며 관계의 어려움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상 완벽하게 끝난 노후 준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꾸준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예상되는 지출에 맞춰 재정 계획을 짜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전을 어디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에서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떠난 빈집이 너무 크거나 유지비가 부담되거나 나이 들어 살기에 불편한 점이 생긴다면 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